이오누라 1년. 바로 녹음했는데도 횟수가 기억 안 나네. 149일. 149일. 그 전략팀에서 이제 자료 형식이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종원 팀장이 격주로 내는 자료가 있고 표지가 네. 상당히 이쁜데 많은 네. 애를 들이는데 오늘 하여튼 그 마켓 인사이드 네. 에셋 쪽인가요? 이건 자료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매크로 투자 회의 해갖고 각 애널리스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퀀트, 뭐 경제, 뭐 이런 채권 이런 분들이 하나의 자료에 좀 약간의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뎁스하게 예를 들어서 격주로는 한 번은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거나 뭐 특징이 있는 자산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염동찬 연구원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식이 채권하고 크레딧 쪽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주 초반에 뭐 주요 일정 아니면 한국 시장 아니면 글로벌 시장 내지는 좀 약간 대체는 번외의 시장도 조금은 체크해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제가 어제 좀 자료를 내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ETF나 해외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ETF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냈었던 자료인데요. 다시 좀 발간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첫 번째는 사실 ESG에 관련된 자료를 좀 처음엔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ESG가 뭐냐면 이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투자 지배 구조와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우리가 보면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를 네. 좀 하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ESG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꼭 좋은 주가는 아니라는 얘기가 또 다시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또 ESG를 얘기했냐 하면 3페이지의 그림에도 넣었지만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동물들도 좀 멸종 위기에 좀 취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지금 네. 당장보다 이게 결국 뭐 이산화탄소 문제? 그쵸. 이걸 엄청 키울 것 같아서 이거 규제가 좀 올해 더 강해질 것 굉장히 같아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점점 그 기업단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대응은 계속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변화는 당연히 환경이나 사회적인 이슈 거기다가 지배구조는 또 한국과 또 관련이 돼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로는 개별 기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거리들을 올해 내내 뭐 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서점에 갔을 때는 ESG와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 서점을 가니까요. 책이 다 ESG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유럽에서는 계속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이슈다 보니까 개별 기업단에는 아마 ESG와 관련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약간 그 호주 산불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좀 반작용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글 그 트렌드를 보면 ESG 내지는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투자와 관련된 이런 그 뭐 검색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게 또 구글 검색이었구나. 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또 향후의 주도적인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밀레니얼 세대나 X 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ESG가 좀 신경을 쓰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2015년에 디젤 게이트가 있어갖고 사실 그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물론 자동차 업계 자체가 판매량이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ESG와 관련된 상품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투자 성과하고는 좀 별개이다라는 얘기. 처음에는 ESG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했는데 투자 성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마케팅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확실히 ESG와 관련된 상품이 계속 나오는 건 맞아요. 5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5 내지는 그림 6이 좀 더 드라마틱한데 ESG라는 ETF나 ETN 상품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60개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3개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ETF를 그 제공하는
운용사나 아니면 뭐 그 데이터 업체들이 ESG와 관련된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고 이 순자산이 이제 한 160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다. 하면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떤 종목이 구성돼 있어요? 근데 ES 기업들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대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많아지는데 돈들은 많이 들어오나? 돈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6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ESG만 놓고 보면 돈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SPY라고 해서 S&P에 투자하는 배당. ETF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SDY고, SDY. 예, 이거는 이게. SPY라고 S&P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SDY다. 헷갈렸다. SDY는 이제 디바이던드, 그러니까 약간 좀 배당에 좀 더 치중한 거고 SPY는 그냥 S&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P 대비해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어떤 투자 매력을 줄 거는 맞지만 이 성과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림 9하고 그림 10은 IMF가 지난 4분기에 낸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온 건데 그냥 사회적인 투자 펀드하고 다른 펀드하고 성과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라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더라 정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왜 굳이 자료를 썼어라는 거는 그래도 ESG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와서 아마 ES와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실 텐데 하고 싶어 하실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성과는 차라리 그냥 SPY 그냥 미국 ETF를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2가 ESG와 관련된 그 인덱스가 MSCI에서 KLD 400 소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근 20년 내에 보시면 그 S&P를 능가하는 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예, 능가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언더했던 적이 더 많고. ES가 좀 앞으로 달라질래나 올해는?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ESG는 뭐냐면 그 한마디로 얘네들이 지배구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면 뭐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을 매길 때 그 등급을 매긴 애들한테 한마디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ESG 등급을 받아와서 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수 비용이 높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ETF라도 SPY는 0.09%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ESG와 관련된 펀드 내지는 ETF는 보수 비용이 작게는 뭐 한 0.1%, 많게는 0.8%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지. 네, 그래서 표 2를 놓고 보면 0.09%의 A가 이제 SPY고 B는 0.37이 뭐냐면 이 ESG ETF의 평균 보수 비용이고요. 0.8%는 이제 가장 많은 건데 5년만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을 가정해도 10%씩 5년만 지나도 이게 2%, 5%씩 갭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뭐 배당 수익률도 사실은 SPY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보수 비용 때문에 조금 성과가 계속 격차가 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IT 비중이나 업종 비중이 좀 편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에너지나 아니면 유틸리티, 뭐 원전 사업부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 들어가고 필수 소비재나 IT 쪽에 업종이 좀 더 편향되는 그런 경향이 ESG에 있는데 그러면 그 업종이 IT나 이런 거에 편향이 돼서 SPY 대비해서 언더했겠네라고 생각하면 웃긴 게 지난 5년 동안은 또 IT 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ESG가 더 좋았어야 돼요. 근데 안 좋았던 거는 아까 보수 비용이랑 IT 내에서도 조금 그 피킹할 때 종목이 유니버스가 좀 제한적인 거.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ESG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했는데 근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물론 ESG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변화는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로 변화할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 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 펀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ETF는 단순히 봤을 때 지수형 ETF보다 알파를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다. 가 결론이고요. 오히려 그냥 ESG와 관련된 뭐 관심은 뭐 따로 갖고
지수에 이게 베팅하고 뭐 다른 기부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성과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저도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수익률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바꿀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쪽에서도 등급 같은 거 산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ETF니까. 그렇죠. 개선 방법이 아예 근데 없는 아마 저는 이게 보다 보니까 조금씩 네. 이제 그 전략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게 네. 어쨌든 아무리 이 구색이 좋아도 네. 성과가 별로면 그죠.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야 우리는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이렇게 내는 펀드야라고는 하지만 계속 시장을 언도해요. 그럼 누가 그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경향은 뭐냐면 그래도 좀 알파를 내기 위해서 이게 약간 소위 말해서 이제 지수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기업들 좀 모멘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 그로스가 그나마 붙어 있는 모멘텀을 조금 더 갖고 가서 약간 택티컬한 ETF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근데 시기열이 너무 짧아갖고 여기에 좀 그 성과 자체를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식으로 좀 변형돼서 나와서 아마 좀 더 자산이나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 ESG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쪽에서도 좀 아이디어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ETF는 제가 이제 매주 아니면 또 격지로 이제 나온 아이디어들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12, 13페이지에 넣어놨지만 최근에 이제 자금이 좀 소위 말해서 몰려가는 쪽 내지는 좀 빠져나오는 쪽을 보면 몰려가는 쪽은 뭐 공교롭게도 이제 이머징 쪽이 조금 많긴 많아요. 그리고 산업재, 동북아시아, 중국, 뭐 물론 달러도 조금 올라왔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뭐 멕시코, 에너지 이런 쪽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때문에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서 IT 하지만 글로벌 펀드 플로우는 약간은 색깔이 좀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제는 안 되지만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약간 산업재 그러니까 미국 어닝 시즌도 보면 기타 자본재 이런 쪽이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아니면 좀 미국 이외의 시장의 자금들이 그 국가로 보면 멕시코, 중국, 독일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그나마 좀 시장이 일방향의 달러와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가는 게 실제 ETF 단의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뒤에 밑에 빠져나간 것들 보시면은 리츠라든지 텔레콤, 필수 소비재, 뭐 기금속 이런 쪽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저금리일 때 각광을 받았었던 뭐 리츠 이런 것들은 좀 자금이 나가고 오히려 MLP나 에너지 쪽 약간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래도 해칭이 되는 쪽 이런 쪽 자금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한 게 올해는 다들 인플레이션을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금이 들어오는 쪽은 약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연초에 나가는 쪽은 약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베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다들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2분기, 3분기 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점점 해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겠냐. 당연하게 금리는 계속 낮춰줬고요. 시장은 이제 조금씩은 안정의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금리 구조가 좀 바뀌면 네. 시장은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버텨온 장이니까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고민은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인플레가 낮다고 해서 하이퍼나 아주 고인플레가 아니라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더 강화되는데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으니 왜? 인플레가 조금 올라와도 놔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이거든요. 그거에 연준의 의도대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연준의 의도를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게끔 내가 금리를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저인플레 내지는 좀 인플레가 더 떨어질 거에 대한 베팅으로 갔으면 또 시장이 워킹을 안 하는 건데 좀 다행스럽게 잘 매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오버스럽게 올라간 거는 일정 부분 뭐 단기 조정이나 중기 조정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약간 인플레에 대한 베팅이 연초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진짜 인플레에 대한 그게 모르겠어. 일단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그 뒤에는 뭐 특별하게 더 언급할 부분들은 없나? ETF 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으니까. 네, 뭐 17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별로 내지는 자산별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이제 유럽 쪽하고 동북아시아가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제일 소위 말해서 쩔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여기는 못 나왔지만 독일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네. 금리도 좀 확 좁혀지고 있고. 독일 국채 수익률 최근에 엄청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산업 생산도 이제는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가고 있고 소매 판매도 생각보다 서플라이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이렇게 안정적인 게 물론 위안화의 강세 영향도 있지만 유럽이 잘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최광렬 연구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유럽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요즘 확인되고 있지. 예, 엄청 모멘텀스럽게 나오는 지표는 아니지만 독일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생각보다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 ETF 수급에서도 유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 게 진짜 참 뭐랄까요? 오랜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때도 그 유럽 쪽에서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이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조금씩 들어오는 게 이제는 약간 균형이 유럽과 아시아 쪽의 물동량이라든지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베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하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이제 시작이니까 전략적 저희 근데 ES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제가 듣기 전에는 저도 막연하게 네.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우리 뭐 존버글의 인덱스 투자라는 게 결국은 수수료 안 내가지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건데 ES는 수수료를 많이 내니 이게 뭐 네, 이게 많이 낸다. 이 정도의 정말 알고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도 예. ES 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하신 게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한국에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올해 네, 지표들이 되게 좋은 글로벌 것 같아서. 아이들의 컨센서스는 예. 좀 레거드 마켓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증시나 뭐 이머징 쪽이 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문제는 안을 들여다보면 또 확실히 또 이게 확 좋아지는 거 아니어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저는 인덱스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하락 일변도의 인덱스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최영선 연구원도 있지만 1분기 충분히 잘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많이 놀거리들이 많아질 것 같은 그래서 중소형주 플레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대형주였다가 네. 중소형주화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그쵸, 많이 네. 발생해 갖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에서 조금씩 이익이 나오면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쏠쏠한 재미를 주는 장 그러면 올해 어쩌면 다 그러니까 지수가 강세장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굉장한 강세장의 어떤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열불 내고 오늘 뭐라고 해서 진짜 튀어나는데 뭐 이때 또 내가 지랄지랄 해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피곤하네. 아무튼 앞으로 계속 좀 특이한 자산이나 글로벌의 자금 흐름에서 특징 있는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요일날.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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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